오늘은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나를 돌보며 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일찍 결혼해서 5남매를 낳고 키운 친구가 있습니다. 엊그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가진 것 없이 객지로 나가서 애들 5명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웠으니 고생한 자기 자신을 자식 돌보듯 잘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 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0 이후에는 고생한 나를 잘 데리고 즐겁게 산다는 말이 저에게도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잘 데리고 살려면 노후에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인생 1막을 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등 또 다양한 사회 경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를 바탕으로 30여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식들을 키운 것입니다. 인생 2막 역시 앞으로 이 30년을 위해 저는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 60대 인생 2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70대도 아직 준비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늦게라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좋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60 이후 2막의 특징은 시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의에 의해 통제받았다면 60 이후에는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배워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젊을 때처럼 타이트하게 시간을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은퇴 이후에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도 방에서 오전 내내 꾸물거리다가 오후에 한두 시간 밖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집에 가서 뒹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 매가리 자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체육복으로 그냥 방에서 뒹구는 복장으로 시내 돌아다니는 모습이 참 저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침에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시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60 이후 3, 40년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 등 재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발굴하여 갈고 닦는 방법도 있고 1막을 살아오면서 쌓은 기술이나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여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80세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재능을 개발해두면 노후 자금이 조금 부족해도 재능을 활용하여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투자 실패 등으로 한 방에 날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잘 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 나는 노무에 노는 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인데
사는 게 전혀 재미없는 사람이 장의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자신이 행복해야 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평생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바로 잘 노는 사람이라고 김정은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자가 놀이를 통해 아주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하여 새롭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을 항상 뒤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면 점점 행복이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김정은 교수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동력을 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사람을 찾아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고도 토키오 작가가 쓴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고독을 순수하게 관찰할수록 오히려 매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기며 고독을 피하고자 자신을 억누르고 주변에 맞추려 할수록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쓸쓸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면 고독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시련의 고통을 떨치려 하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슬픔과 마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독력을 강화시키려면 주변의 의견보다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의 평가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 불행의 시작은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조금 모았다고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방송이나 주변에서 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한 후에 노후자금을 모두 날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소중한 자기 돈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였으니까 고생한 나 자신을 잘 데리고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의자 황선만 환갑이 넘도록 내 의자가 있다. 앉아있을 때마다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두 내어주고 하나만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날 오겠지만 앉아있는 동안 사랑해야겠다. 매일매일 열심히 닦아야겠다.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그동안 내가 앉았던 의자에 누가 앉아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가끔 생기지만 곧바로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만
감사한다. 이 의자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날이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